옛날부터 월출산 남쪽에는 월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월출산을 넘어 북쪽에 있는 영암으로 가거나 남쪽인 강진이나 해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멀리 가는 마필이 쉬어가는 역참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월남사지라 불리는 사찰의 터에는 보물 제298호인 3층 석탑이 존치해 왔습니다. 이 절 규모는 월출산 경포대 계곡 입구에서 월남 저수지를 따라 내려가면 강진 작천이나 병영으로 가게 되는데 3층 석탑이 있는 자리에서 1 내지 2km는 좋게 떨어진 저수지 아래쪽에 사문안이란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꽤 큰 면적을 차지하였던 거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전 석탑인 3층 석탑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탑을 세운 석공 쇠돌에게는 아랑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부 슬하에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둘은 평소에 오손도손 지내며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보, 아랑이 이웃 월남 마을에 큰 절을 짓는데 석탑도 정성 들여 높이 쌓을 모양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석공인 당신도 일을 맡아 탑을 쌓아야겠네요. 이 절 주지 스님이 나를 불러서 가보았는 뒤 3층 규모 석탑을 대웅정 건물이 들어설 넓은 마당 앞에 쌓으라는 것이여.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월출산에 있는 강철같이 단단하고 네모진 돌을 날라와 망치나 끌로 깎아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은 탑을 완성하라는 주문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걱정된단께. 당신은 손재주가 있으니 좋은 돌만 있다면 금방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디 품삯은 어떻게 준다고 하던가요? 응, 탑일을 하는 동안 품삯은 집에 다니러 갈 때마다 준다고 염려 말라는 뒤 어떻게 산에서 돌을 나를 인부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주지 스님께 돌을 나를 때 힘센 인부들이 필요하니 도와주라고 말씀해보세요. 그러잖아도 그 문제를 말씀드려봤는디 돌을 산에서 나를 때 장정을 몇 명 붙여주시겠다 하는구먼. 그러니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부터 좋은 돌을 찾아 절터에서 가까운 월출산에 가봐야겠구먼. 쇠돌과 아랑은 이런 저런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도 빨리 자식을 낳아야 하는디 석탑 쌓는 일로 당신이 집에 자주 못 올까봐 걱정이네요. 아랑이의 말대로 사찰 등지에 큰 공사가 벌어지면 석탑 쌓는 일이 필수적이어서 공사 기간에는 집을 장기간 비우기 십상이었다. 걱정 말어. 어떻게든 석탑 쌓는 일이 빨리 끝나는 날이면 아랑이를 보러 집에 올 테니께. 여기 집안일일랑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인혁은 석탑 쌓는 일에 열중하세요. 알았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어서 등잔불을 끄고 자더라고. 부부는 대를 이을 아이가 빨리 태어나길 염원하며 천년은 보존될 석탑을 쌓듯이 이들의 사랑도 천년은 이어지길 바라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아이 만들기에 열중이었다. 한참 후 내일 산에 가려면 일찍 주무세요. 아랑이도 좋은 꿈 꾸면서 잘 자구려. 다음 날 돌쇠는 일찍 일어나 멀리 보이는 월출산을 바라보며 석탑을 쌓으러 갈 준비를 하면서 아랑이 집 잘 지키고 있더라고잉. 처음 가는 길이니깐 며칠 걸릴 것이여. 예, 인혁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건강이나 잘 챙겨요. 곧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아랑이도 밥 잘 먹고 마음 편히 지내더라고. 돌쇠는 끌과 망치, 아랑이 준비한 주먹밥과 옷가지를 챙겨 등에 메고 좋기 심리는 되는 길을 걸어서 출발했다. 시절은 나무에 물오르고 꽃이 피는 계절이었으니 돌쇠는 반듯하고 네모진 돌을 찾아 월출산 깊은 골짜기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며 쓸만한 석재를 찾아 다녔다. 계곡을 따라 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석탑 재료로 쓸만한 돌들을 제법 많이 발견한 돌쇠는 일꾼들과 함께 무거운 돌을 날랐다. 한 10여일 동안 쓸만한 석재를 나른 후 돌쇠는 이틀간 휴가를 내어 남쪽에 있는 집으로 가서 아랑과 재회했다. 여보, 석탑에 쓸 돌을 찾으러 간 일은 잘 되었는가요? 응, 아랑이 보고 싶어서
월출산 계곡을 샅샅이 뒤졌을 만한 돌들을 부지런히 날랐구만. 그럼 이제 석탑 쌓을 일만 남았겠네요. 그래, 탑을 쌓다가 딱 맞는 돌이 없으면 또 사내가 돌을 구해야 할 것이요. 그래요. 탑을 쌓으면서 부처님에게 우리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할 작정이구먼. 그러니 저녁을 빨리 먹고 퍼뜩 자리에 들더라고. 아랑과 돌쇠는 해가 지기 전 김이 무럭무럭 나는 씨암탉 살코기와 닭 죽을 게 눈 감추듯 비우고 군부를 피운 따뜻한 온돌 안방에 들어가 며칠 동안 못다한 열정을 불태웠다. 절터와 집을 오가며 이러하기를 한두 달 한 이후 아랑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태기가 있었다. 여보, 뱃속에 아이가 생겼나 봐요. 그래, 오래 기다려온 보람이 있구려잉. 탑 쌓는 일도 잘 되어가니 월출산 산신령도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구려. 인혁을 닮은 아들이 태어나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따, 걱정도 팔자여잉. 아들이건 딸이건 잘 키우면 다 쓸모가 있는 법이요. 아들을 낳으면 석공이나 몫으로 키우고 딸은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안악이 되는 것이지. 애를 낳으면 내가 잘 키울 것이니 인혁은 탑 쌓는 일에 더욱 열중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래도 주지 스님 말씀이 석탑을 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집에 자주 다니게 되면 정기가 흩어질 염려가 있으니 탑이 완성될 때까지 근처 역참 부근에 방을 얻어준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는 구만. 매일 목욕 체계 후 탑을 쌓으라고 말이여. 그러니 집에 오는 날이 좀 뜸해질 것이여. 탑을 쌓는 도중 가족이 찾아와도 만나거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인께 아랑이도 면회 올 생각 말고 집에만 있더라고. 그래도 인편의 안부는 전할 테니 집에서 뱃속의 아이나 건강하게 잘 키우더라고. 시간은 흘러 마침내 태기가 있은 지 10달이 되자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돌쇠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별을 듣고 곧장 시간을 내어 집으로 가 산후조리를 도왔다. 이름을 반석이라 지었다. 반석이가 태어난 지 3살이 되어 가면서 아랑이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남편이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서 불사가 한창인 월남사를 찾았다. 그리고 먼 발치로 석탑을 쌓고 있는 남편을 훔쳐보았다. 남편은 오직 석탑 쌓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쉬는 시간도 없이 망치와 끌을 놀리고 있었다. 불사 중엔 면회가 안 된다며 저를 찾지 말라는 반석이 아빠인 돌쇠의 말을 올리며 아쉬운 마음에 돌아서려던 그녀는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러봤다. 반석이 아버지, 석탑 일에 삼매경이던 돌쇠는 순간 사랑하는 부인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 전해오는 것을 느끼자 주지 스님의 불사중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엄명을 망각하고 무심결에 아랑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아이를 업고 있는 아랑이 모습을 본 순간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치며 그가 완성 직전에 있던 석탑은 무너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아랑이는 돌로 변해버렸다. 돌쇠는 얼른 뛰어가 굳어버린 돌에 엎인 반석이를 내려놓고서 돌이 되어버린 부인을 어루만지며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으나 사람으로 되돌리기엔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다행히 반석이는 이불에 둘러싸여 등에 엎여 자고 있어서 돌이 되지는 않았다. 흐흐. 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웠어야 했는데 내가 아랑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려. 돌쇠는 정신을 가다듬고 돌로 변한 아랑을 인근 땅에 묻어줄까도 생각했으나 탑을 쌓는 일이 급선무라 반석이를 이웃에 맡겨놓고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탑을 완성해 가던 돌쇠는 마지막 돌을 올리기 위해 작업장을 뒤져 석재를 구했으나 쓸만한 돌이 없었다. 돌쇠는 깊은 생각 끝에 그의 부인이 변한 돌을 다듬어 올려 이 탑을 완성했다. 여보, 아랑이 미안하지만 돌로 변한 당신 덕분에 이 탑이 완성되었구려. 반석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이 탑을 잘 지켜주더라고. 일을 마친 돌쇠는 집에 가 아이를 잘 키워 대를 잇게 하며 석 장인으로 평생을 마쳤다고 한다. 글을 배울 나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배운 반석이도 이름 있는 석공으로서 인근 고을의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목재로 지은 사찰은 천재지변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도 3층 석탑은 절터의 마당 한가운데 남아 절을 지키는 사령탑이 되었다. 현재도 월남사의 가장 오랜 유적의 하나에 속하며 앞으로도 수백 년은 더 우뚝 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월남사는 13세기 초반 진각국사 해심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를 중창연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월남사지 주변에서 백제시대 기와 조각이 나온 것으로 보아 진각국사 이전인 백제시대에도 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 이곳에는 고려시대 고려청자와 기와 조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진각국사가 살았던 고려 중기에 사찰이 크게 융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층 석탑 주변 대웅전을 비롯한 강당지, 방장지, 여러 동의 건물지, 집수지 등 건축물들은 조선시대에 불에 타거나 허물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물 제298호인 월남사지 3층 석탑과 보물 제313호인 월남사지 진각국 사비가 남아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석비는 거북 받침돌 위에 비몸을 올린 형태이다. 받침돌인 거북은 입에 구슬을 문 상태로 긴 목을 빼어들고 네 발을 단단히 짚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이다. 발톱이나 목 부분, 머리 조각의 표현 등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주변과 어우러져 아름답기까지 하다. 비몸통은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아랫부분만 남았으며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나 당시의 문장가인 이규보가 비문을 지었다고 한다. 최근에 복원된 월남사 대웅전 이전엔 석탑과 석비 말고는 남겨진 것이 없어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절터로 불리웠다.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 기단이 발굴되어 사찰의 규모를 짐작해 해준다. 발굴 시 월남사지 3층 석탑은 대웅전이 자리한 금당 중심의 크기가 같은 탑을 두 개 배치한 쌍탑 형식이었음을 기단 잔존물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런 형식은 대부분 통일신라 후기의 양식이라 한다. 하지만 3층 석탑은 고려 시대에 백제의 옛 땅에 만든 것이라 백제계의 사찰 양식을 따랐음을 짐작해 해준다. 2017년 3층 석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실시했는데 석탑 3층 몸통 하부에서 청동병이 나왔다. 병 안에는 벽시와 작은 동물 뼈들이 있었는데 방사선탄소 연대 측정 결과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것으로 밝혀졌다. 대웅전 서측에 스님들이 거처하던 건물지 주변에서는 악귀구로 추정되는 기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악이란 배가 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처럼 좁아 늘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는 동물로 스님들이 바루공양 후 바루를 닦고 남은 청수만 마실 수 있었다. 악귀구란 악귀가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버리는 주둥이라는 의미이다. 본 전설의 주 무대인 월남사지의 3층 석탑은 고즈넉한 월출산을 병풍으로 한 세련되고 우아한 기품을 지닌 아름다운 석탑으로 평가된다.